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날이 갈수록 계절의 변화가 몸으로 먼저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몸이 아픈 것, 그리고 가진 돈이 바닥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투명 인간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분명히 같은 공간에 있는데 자식들이 내 눈을 피합니다. 손주 녀석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을 걸면 이어폰을 꽂아버립니다. 오랜만에 나간 동창 모임에서 내가 입만 열면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나. 다 지들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왜 저렇게 쌀쌀맞나? 하고 말이지요.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 노고를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마음 저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변했고 사람들의 마음도 변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에 세월의 흔적인 주름이 깊어지듯 우리의 말 습관에도 나이 든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에서 깊은 향기가 나고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입을 열 때마다 점수가 깎이고 사람들이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게 만듭니다. 이 엄청난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하는 지혜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도 모르게 내 품격을 깎아먹고 소중한 사람들을 떠나게 만드는 치명적인 말버릇 3가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귀 기울여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말은 바로 왕년에 내가 마리아로 시작하는 과거 자랑입니다. 우리 세대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고 보릿고개를 넘으며 자식들을 건사했습니다. 그 치열했던 삶의 훈장들을 어찌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술 한 잔 들어가거나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이면 나도 모르게 옛날 이야기가 술술 나옵니다.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잘 나갔는지,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그때 그 시절 무용담을 늘어놓게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20대, 30대 손주들과 자식들에게 그 이야기가 어떻게 들릴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그저 지루하고 현실감 없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일 뿐입니다. 처음 한두 번은 예의상 아유 정말 대단하셨네요 하고 맞장구를 쳐줄 겁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똑같은 레퍼토리가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또 시작이시구나 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과거의 영광은 내 가슴속의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서 상대방에게 인정을 강요하는 순간 그것은 빛바랜 자랑이 되고 나는 꼰대가 되어버립니다. 진짜 멋진 어른은 과거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왕년의 내가 대신에 요즘 세상은 참 신기하더구나. 내가 하는 일은 요즘 어떠니? 하고 현재의 관심사를 물어봐 주세요. 그럴 때 대화의 물꼬가 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습관적인 아픈 소리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노인들이 모이면 장기 자랑을 한다고 하지요. 노래나 춤장기 자랑이 아니라 내 몸의 오장육부가 얼마나 아픈지 경쟁하듯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어제는 무릎이 쑤셔서 잠을 못 잤네. 소화가 안 돼서 죽겠네. 혈압약을 한 주먹씩 먹네. 물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것,
너무나 서럽고 힘든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은 마음 인지상정이지요. 하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하루 종일 아픈 이야기만 늘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듣는 사람의 기운까지 쭉 빠지게 만듭니다. 특히 자식들은 부모님이 아프시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걱정되고 불안하지요. 그런데 전화할 때마다 아이고 나 죽는다 소리만 하시면 나중에는 부모님 떠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전화 받기가 두려워집니다. 나의 통증을 스포츠 중계하듯이 너무 상세하게 묘사하지 마세요. 정말 병원 치료가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정확하게 상태를 알리고 요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누군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구구절절 병명을 나열하기보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이 드니 고장 나는 곳도 생기지만 그래도 잘 고쳤으면서 지내고 있어. 이렇게 여유 있게 받아넘기는 모습에서 상대방은 삶의 연륜과 품격을 느낍니다. 아픈 이야기보다는 오늘 본 예쁜 꽃 이야기, 새롭게 배운 스마트폰 기능 이야기, 맛있게 먹은 점심 이야기를 먼저 꺼내보세요. 밝고 긍정적인 기운을 전하는 사람 곁에는 항상 사람이 머무는 법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로 시작하는 지나친 간섭과 조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선배로서 자녀나 후배들이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눈에 보이는 대로 지적을 하고 조언을 하게 됩니다. 냉장고 정리는 왜 이렇게 했니? 애들 교육은 그렇게 시키면 안 된다. 돈은 좀 모으고 있니? 저축은 얼마나 하니? 김서방은 왜 아직 승진 소식이 없니? 이런 말들 정말 자식을 사랑하고 걱정해서 나온 말이라는 것,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이것이 사랑이나 조언으로 들리기보다는 나를 향한 통제와 비난으로 들리기 쉽습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 혹은 다 커서 독립한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미 성인이 된 자녀는 자신만의 삶의 방식이 있고 가정을 꾸렸다면 그들만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계속해서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려 들면 자녀는 숨이 막힙니다. 제가 아는 60대 어머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라 안쓰러워서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아들 집에 가셨답니다. 그런데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상한 야채도 보이더랍니다. 어머니는 며느리를 도와주겠다는 좋은 마음으로 냉장고를 싹 비우고 청소를 해주셨지요. 그리고 퇴근한 며느리에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냉장고 정리 좀 했다. 살림을 좀 야무지게 해야지 이게 뭐니? 어머니는 며느리가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할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버렸고 어머니, 저희 집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말씀도 없이 이러시면 불편해요. 라고 하더랍니다. 어머니는 너무나 서운하고 괘씸한 생각이 드셨겠지요.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자신의 살림 공간을 침범당하고 자신의 살림 방식을 부정당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어른은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침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입이 근질근질하고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어도 한 템포 참으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서 어머니,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배님,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물어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때 진심을 담아 해주는 한마디가 상대방의 가슴에 깊이 박히는 진짜 금원이 됩니다. 기다려주는 것도 아주 큰 사랑이고 능력입니다. 내 불안한 마음을 자식에게 투사하지 말고 지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믿고 지켜봐주는 여유, 그것이 바로 자식들이 존경하는 품격 있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본론 3세 번째 이야기 마이너스 습관적인 자기 비하. 마지막 세 번째,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무의식 중에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바로 내가 늙어서 뭘 알겠어라는 습관적인 자기 비하 발언입니다. 우리 세대는 겸손이 최고의 미덕인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화법에 매우 익숙하지요.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혹은 내심 아니에요, 아직 정정하세요라는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뒷방 늙은이야. 내일 죽어도 호상이지 뭐. 머리가 굳어서 이제 아무것도 못해. 나 같은 게 뭘. 그런데 여러분, 말에는 무서운 각인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나를 쓸모없는 노인이라고 반복해서 말하면 가장 먼저 내 뇌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무기력해지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용기가 사라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주변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도 내가 쓸모없는 사람으로 입력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유, 왜 그러세요 하던 사람들도 반복되면 나중에는 나를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는 노인으로 취급하고 은연중에 무시하게 됩니다. 식당에 가서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하는 것이 어려울 때 아이고, 나는 늙어서 이런 거 못해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대신 당당하게 점원이나 주변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내가 이런 기계는 처음이라 좀 서툰데 사용법 좀 알려줄 수 있겠소? 이렇게 말하는 어른을 무시할 젊은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배우려는 자세를 존경하게 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고를 때도 나는 아무거나 다 괜찮아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은 칼칼한 김치찌개가 당기네라며 자신의 취향을 명확하게 밝히세요.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솔직하고 정중하게 표현할 때 상대방도 나를 존중해야 할 인격체로 대하게 됩니다.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짐만 되는구나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듣는 자식들은 정말로 부모님을 무거운 짐으로 느끼게 됩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야 남도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나름대로 잘 즐기고 있다. 나는 아직 건재하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안심이자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거울을 보며 나 자신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오늘도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나이 들어가는 내 모습이 자랑스럽다. 여러분의 당당한 태도가 여러분의 품격을 만듭니다. 요약 및 정리.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가슴에 깊이 와닿으셨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할 말버릇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왕년의 내가라는 빛바랜 자랑과 만나는 사람 기운 빠지게 하는 아이고. 죽겠다는 아픈 소리, 이제는 멈추셔야 합니다. 과거보다는 현재의 즐거움을 나누는 지혜로운 어른이 되십시오. 둘째, 다 너를 위해서라는 핑계로 묻지 않은 조언과 간섭을 하는 것, 자식들을 멀어지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믿고 기다려주는 침묵이 100마디 잔소리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셋째, 겸손을 가장한 늙어서 뭘 알겠어라는 자기 비하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먼저 존중해야 세상도 나를 존중해 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주변에 함께 나누고 싶은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더욱 좋겠지요. 날씨가 많이 찹니다. 건강 관리 잘하시고 오늘 밤도 따뜻하고 평안하게 주무십시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